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력, 메리츠 종금증권 이희권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새 용의자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저희에게 알리바이를 의심받는 첫 번째 용의자는 드래곤플라이, 두 번째 용의자 영원무역, 세 번째 기아차입니다. 자, 오늘 고르게 섹터별로 용의자들을 선별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드래곤플라이의 알리바이는 알리바바 투자 확대 기대감, 강한 종목을 사자. 네, 지금 상한가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1,700원 선인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알리바바 28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마윤 회장의 회담을 앞두고 알리바바의 수혜 게임주로 드래곤플라이를 꼽았습니다. 네. 자, 뭔가 특별한 증거들이 있는 것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드래곤플라이 우선 오늘 상한가 지금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게임이 이제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이 FPS 1인칭 슈팅 게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속 스캔들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작년에 이제 중국 쪽에 런칭을 하고 바이두 매출 순위로 한 8위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의 게임을 좀 가지고 있는데 1월 28일과 29일 여태 이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알리바바 회장이 이제 방한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좀 만날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지금 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제 뭐 게임비를 필두로 컴투스가 굉장히 좀 강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드래곤플라이나 파티게임즈 같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이제 알리바바 회장이 방한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순환매성 자금으로 좀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두 번째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게임이 다수 런칭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가속 스캔들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작년에 런칭을 했고 올해 후속작이 좀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이 중국에서는 좀 인기가 좀 끌었었던 게임이고, 이쪽에 후속작이 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게임 런칭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봇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영실업이라는 회사의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임을 또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모바일 게임 런칭이 올해 상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SF라는 이제 슈팅 게임도 하나 또 런칭을 하기 때문에 다수 게임 런칭에 대한 모멘텀은 좀 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증거는 뭐 단순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좀 부정적이나 올해 상반기에 게임 런칭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좀 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뭐 증거가 하나는 좀 충분하고 하나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험 종목으로 우선은 좀 넣어드렸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는 게임주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게임주일까요? 딱 네. 드래곤플라이 하면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스페셜 포스를 만들었던 게임사라고. 그게 진짜 유명해요. 네, 그게 가장 유명하고. 예전 거잖아요. 요즘도 인기가 있나요? 네, 지금도 있고 스페셜 포스는 우리나라에 대박을 쳤었고, 그 기준이 이제 유럽의 스페셜 포스 2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먹어 살리는 대부분의 매출이 스페셜 포스에서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작 게임 같은 경우도 1인칭 슈팅 게임 쪽에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군요. 자, 이희권 대리님. 드래곤플라이, 알리바바 투자 확대 기대감,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다라고 앞서서 김경원 운용력은 거짓이라고 판단하셨는데요. 이 대리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저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에 대해서 주목하는 배경을 잠깐 언급드리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중국의 최대 유통 공룡이죠.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인터넷 기업 가운데 구글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알리바바의 포인트는 그 중국의 온라인
모바일 쇼핑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과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럽,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알리바바가 최경환 부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에는 중국 현지화 과정에 벌이고 있고 가속 스캔들로 서비스 중인 드래곤플라이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알리바바의 그 후광 효과를 힘입어 상한가 가는데요. 저는 위험 의견 드리는 이유가 지금 알리바바와 그 드래곤플라이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에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기대감뿐이고요. 그리고 이 그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속 스캔들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한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서는 거의 런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기존의 모바일 게임이 대세인 시장에서 그 온라인 게임의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그 제휴도 맺지 않은 상황이고 직접적인 수혜도 없는 상황인데 단지 기대감만에 그 알리바바와 어떤 제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 심리로 지금 상한가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조그만 위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군요.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의견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기업의 후광 효과 하면 정말 그 게임주 가운데 저는 파티게임즈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용의자인데요. 파티게임즈가 텐센트에 투자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런 후광 효과로 12월 말에 22,000원대 주가에서 2배가 지금 2배 넘게 올라와 있는 주가 상황 보여주거든요. 드래곤플라이 오늘 한 증권사에서 알리바바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임주라고 분석을 했지만 아직 단순한 기대감에 불과하다. 뭔가 정말 확실히 투자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두 분 모두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드래곤플라이는 오늘 저희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의자, 두 번째 용의자는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의 알리바이, 스위스 스캇을 인수했다. 사업 다각화로 성장성을 확보했다. 자, 진실일까요? 네, 저는 회사가 이제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구조상에서 이제 회사에 현금을 쌓아 놓는 것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영업무역이 이제 스캇이라는 스위스 자전거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30% 추가적으로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1,085억이고요. 2013년도에 지분을 20% 인수했을 당시에 투자 금액이 460억이었습니다. 460억.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한 1,500억 가량 투자를 해서 자전거 기업을 하나 지분을 좀 50% 이상 지금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부터는 연결 지분법 연결 이익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증거를 체크를 좀 해드리면 저는 첫 번째 증거인 이제 스캇을 인수한 시너지가 분명히 좀 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 거의 한 1,800억 정도 남아 있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지분을 늘리는 것은 큰 부담이 없는 투자였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회사가 스캇이라는 회사 2013년도에 매출이 한 5,600억에 네. 순이익이 180억 정도 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양질의 회사를 1,500억 정도에 주고 인수를 한 것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인 이제 시너지 본격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의류 OEM 업체 중에서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의류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2015년과 2016년에 대부분 이제 이익 상승 효과가 좀 나올 겁니다. 특히 표를 좀 보시면 2015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는 한
1,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예상이 됐는데 네. 올해는 2,200억에 2016년 넘어가면 2,600억 정도 올라온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전부 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과 16년은 이익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증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익이 좀 늘어나는 구조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형성이 되고,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 13배에서 14배,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10배 중반 후반 정도까지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발생을 한다. 좀 이렇게 본다면 두 증거 모두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캇이라는 업체의 자전거 브랜드가 국내에서도 유명한가요? 네, 국내에서는 우선 MTB, 국내에 이제 진출해 있는 자전거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품과 뭐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MTB 뭐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거의 다 지금 자전거 수입이 많습니다. 그쪽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익원 대리님. 자, 새롭게 네. 지분을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확보를 했습니다. 과연 이 자전거 분야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탑다운 방식에서 조금 큰 차원에서 먼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 두 번째 용의자와 세 번째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죠. 저는 현재 시점에서 그 투자자분들이 그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시에는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여기 전 고점이었던 588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미 코스닥 그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은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코스피를 집어넣는 것은 다소 기회비용을 놓치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무역도 충분히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 다른 종목 코스닥에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결제주들이나 헬스케어,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위험 의견 드렸고요. 종목에 대해서 그 간단히 언급드리자면은 충분히 스캇은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올라운드형 브랜드형 업체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영업무역이 이런 스캇을 확보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 다시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그 본업의 요류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지금 자금 조달의 일부는 차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스캇을 인수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높았던 그 영업이익률 마진 수준을 다시는 이제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이루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뭐 반등을 가능할 뿐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좀 동의하는 부분이나 또 생각이 달랐어요. 완전히 네. 달랐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대목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서? 영업무역의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한다는 것은 저리로 조달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회사고 현금성 자산도 풍부하게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부분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이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 유통회사를 사서 네. 이 의류업체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저는 자전거 의류 쪽에서도 충분히 오더를 받아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의견이 좀 나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너지는 좀 장기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스캇 인수 자체의 중장기적인 시너지 어느 정도 기대된다는 쪽의 의견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그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증설했다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는 측면을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 측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에 접근하는 것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스캇의 인수에 따라서 과거의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 가지고 있다는 정반대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영업무역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기아차. 현재 기아차 음봉을 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실적 부진의 신적까지만 쌀 때 모아나가자는 겁니다. 자, 가능할까요? 네. 아까 그 이익원 대리님께서 이 상대적인,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다. 그 영업무역을 투자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아차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코스피 종목군들이 많이 안 갑니다. 많이 안 가는데 특히나 네.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좀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현대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 1% 역성장하는 YOY로 역성장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도 5천억대 초반이 나오면서 지금 23%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1루블당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한 16원 정도 합니다. 근데 1년 전만 대비해도 한 32원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루브라 가치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일부 이제 환율 때문에 러시아 법인 쪽에서 좀 손실이 좀 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증거를 하나하나 첫 번째 살펴드리면 이제 4분기 실적 쇼크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20% 지금 역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법인에 대한 손실도 대폭적으로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4Q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4Q가 발표가 됐고 오늘 한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몇 프로 횡보하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전반적인 투심 악화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 그 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3%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13년 1분기부터 14년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가장 저조한 영업이익률을 발표를 한 분기가 이제 14년 4분기가 됐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거의 5배 수준입니다. 5배 네.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역성장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의 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조선주의 사례에서도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선주 네. 같은 경우도 한번 영업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뭐 계속 신저가로 네네.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의 쇼크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어느 정도 좀 희석시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익원 대리님.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도 좀 힘들고요. 점유율을 지키기 힘들고, 그리고 또 현대 기아차가 7년 만에 미국의 슈퍼볼 광고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요. 싸기 때문에 모아나가자는 이 알리바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당장에 체포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요. 앞서서 그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기아차가 정말 좋은 회사기는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탑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과연 지금 주식을 살 때냐 아닐 때냐를 따져봤을 때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 될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는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신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본적 분석상에도 굉장히 지금 셀 신호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은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던 지지선을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하향 이탈하게 되는 강력한 매도 신호가 발생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면 저는 4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에 대한 기업 비용을 놓치지 않으려든 기관, 투신,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짤 때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러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시기가 다가오면은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수사 결과 한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검거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아차 4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쇼크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와 자동차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주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께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를 위한 또 아주 과감한 투자를 또 이 현대기아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잘 성과를 보이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현대기아차 레벨업
할 수 있겠죠. 브랜드 가치 자체로 말이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 매력이 있지만 단기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기술적으로 주요 지지서를 이탈한 지금 현재는 싸다고 모아나갈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새 용의자 가운데 기아차가 검거됐고요. 드래곤플라이와 영원무역은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전략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급등을 좀 하고 있지만 영원무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2015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 스캇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PR 기준으로 한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세실업이 한 1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좀 존재를 한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사업 자체도 좀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54,000원 아래권역에서는 사셔도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현재 53,100원이네요. 네. 11% 급등하지만 54,000원 아래이기 때문에 네.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사셔도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65,000원, 좀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6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원권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원 대리님 전략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오늘 용의자 3명 모두 그 기대 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회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면은 현금 보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의자와의 수사를 마쳐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